현재 한 채널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매림 역사문화 TV가 되겠습니다. 제가 매림 역사문화 TV에 답변을 하나 달았는데, 왜 달았냐면은, 여기에 이미지 이거 보이시죠? 태종 이방원이 불태운 당군 조선 역사서라 그러고, 신비집이라고, 이렇게, 첫 화면에 이제 타이틀로 이렇게 올렸네요. 이 신비집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제목을 보면은, 여기 신지비사라는 이제 책이 되겠습니다. 즉, 태종 이방원이, 여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단군 조선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사만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역사서가 예전에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라면 그때는 조선시대였겠죠. 그때 태종 이방원이 이 기록을 다 이제 수거해가지고 이제 불을 질렀다고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래쪽에 이제 댓글을 이제 달았는데요. 요즘 그 중화인민공화국이나 그 일본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한반도 땅을 역사적으로 침탈을 해가지고 자신의 땅을 이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딱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중화인민국에 땅 뺏기고 일본에 이제 잡아먹히고 시민 생활하는 게 그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댓글을 여기 하나 달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노아 던돌에서 제가 이제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 태종 이방원이 신지 비사를 불태웠다는 기록이 어디 있나요? 자, 명나라 조선이었다면 한반도 이방원이 이게 아니겠네요. 실록의 거리 측정을 해보면 대종 난진궁이 경복궁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주원장을 태종 이성계에게 목이 베어 참수되었다고 기록이 있는데, 무슨 한반도 조선인가요? 조금만 연구해보면 대명국이 조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문을 확인해 보세요. 일본이 조작한 조선사만 얘기하지 말고요. 생각해보면 세계 모든 사서들 다 일치성과 연관성이 없는 가짜이다.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에 실력으로 이제 증명하는 진짜 경복궁 위치, 요게 이제 난징궁이 되죠. 대륙에 있는 그것이 진짜 경복궁이라 한번 보시라. 그렇게 제가 촬영한 영상에 주소를 달아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록에 이런 내용이 있고 저런 내용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반대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실록도 보면 일치성이 없는 그런 기록 사서가 되겠습니다. 원래 역사라는 거는 이제 기록이 하나가 있으면 그 연대와 그 기록 그 상황과 일치성이 맞아야 되는데 그 반대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을 많이 보셨다면 많은 내용을 아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매림 역사문화TV에서 이렇게 이제 답변을 다루셨네요. 선생님 유튜브 안 보시고 댓글 다시는군요. 역사는 반드시 사료를 바탕으로 해요. 그러니까 역사는 매림 역사TV에서 이제 사료를 바탕으로 하는데, 그러면 저는 제가 촬영한 거 이게 사료가 아닌가요? 조선 왕조 실록에 이렇게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고 이런 많은 이제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사료가 아닌가요? 네, 선생님 유튜브 안 보시고 댓글 다치는군요. 역사는 반드시 사료를 바탕으로 해요. 태종실록 원문 강도까지 해드렸는데 유튜브를 꼼꼼히 보세요. 조선과 명나라가 같다면 두 왕조의 왕들의 섭정기간과 건국일과 망한 날을 비교해 보세요. 동일하나요? 자, 이렇게 명나라와 조선이 이제 같은지 안 같은지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사서가 조작이 안 됐을 때 이야기잖아요. 현재 세계사가 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거의 완전 조작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작되는 그런 사설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비교를 한다는 게 그게 과연 비교가 되겠습니까? 자, 현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즘 또 보면은 뭐 우리나라 이제 대륙 사관이나 그리고 이제 한반도 사관 이렇게 이제 조선이 뭐 여러 군데 있었다. 뭐 고려
그리고 뭐 고조선이 여러 군데 있었다고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수백 권, 수만 권의 이제 역사서가 이제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짜 역사서는 다 없애어 버리고 나머지 가짜 역사서만 놔둔다면 그 가짜가 진짜로 이제 변경이 되겠죠. 그러면 진짜 역사를 찾기는 이제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렵다고 이제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번 이제 유튜브를 꼼꼼히 안 보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뭐 영상을 다 올린 거는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 안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선과 명나라가 같다면 두 왕조의 왕들의 섭정기인과 건국일가 망한 나라를 비교해 보세요. 동일하나요? 자,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비교하면 전혀 맞지 않죠. 다른 분으로 인식이 되는데, 근데 실록의 내용을 이렇게 찾다 보면 그 반대에 되는 기록도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설하는 거는 일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대의 기록이 있다면 뭔가가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조선과 명이 다른 나라였다 하더라도 실록에도 이런 사서에 우리의 기록이 있으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고종 황제가 중국 대륙 황제예요. 조선이란 이름이 언제 사용됐는지 문헌 찾아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선의 시기를 본다면 명나라, 청나라도 조선이란 의미인데 인조가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했는데 그때 청나라 황제가 조선 왕이에요. 세태후 강세제가 조선 왕이에요. 중국어 쓰는 황제들이 조선 왕들이에요. 조선이 아편 전형을 망했나요? 중국이 조선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왜 상해에 있었나요? 아니, 이 내용 좀 이상하지 않나요? 중국이 조선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요. 아니, 중국이 대륙이고 그것이 조선이면 그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었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 이 한반도가 조선이면 임시정부가 대륙 상해에 있는 게 아니고 한반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만주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왜 중국 땅에 왜 상해 임시정부가 있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왜 있나요? 조선이 대륙에 있었다면 명청 전쟁이 아니라 금나라 청과 조선과 전쟁에서 이고 만주를 떠나 자금청에 입성했다는 겁니까? 청나라에게 망한 조선 사람들은 어디로 갔나요? 근데 위의 질문은 사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본 질문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많은 의미를 이제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많이 제작했잖아요. 태조 이성계께서 만든 나라는 명나라인데, 그 청나라에 의해 가지고 명나라가 멸망하고 인조가 반정을 해 가지고 한반도 조선하고 청나라하고 이제 협정을 맺어 가지고 명나라를 이제 멸망시켰다. 그런 예전에 설명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청나라 시대 때는 황제가 2명이라고 제가 로마 가톨릭 기록으로도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2개의 증거 자료도 이것이 설명이 되지 않나요? 명나라가 망하고 즉 태조 이성계가 만든 명나라가 만들고 그 다음에 한반도 조선하고 청나라가 이제 합적으로 청조를 건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 시대 때는 황제가 2명이라는 게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이 맞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즉 청조, 청과 이제 조선이 이제 대륙을 같이 다스렸다. 그리고 조선은 제례를 주관하고 이제 천제를 지내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하고 즉 그러니까 대륙을 이제 내무적으로 이제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고 청나라는 군 쪽으로 그런 이제 업무를 맡았다고 제가 여러 번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언제 조선을 건국했나요? 맹국을 건국을 했죠. 그럼 제가 찾은 내용은 실록의 업무 내용은 가짜인가요? 명나라가 갈려 병부상서 석성을 검색해보면 그 복식이 무엇인가 조선 복장 아닌가요? 그래서 명나라 건국에는 석성이라는 이분을 제가 검색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석성은 생년은 이제 미상인데 만력 27년에서 1599년 명나라의 문신이다. 자는 공진, 호는 동천, 북진내, 동현현의
현재의 산둥성 동민현 출신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복식인 한복이 아닌가요? 복식, 파초, 기록 등을 조합해보면 명나라가 조선인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 매림 역사에서 확인하지 않는 것 같네요. 현재 우리가 배우는 역사로 이제 따지면은 보통 한반도가 다 이제 조선이고 태조 이성계가 이제 만든 나라라고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러나 실록의 이제 내용을 찾아보면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한 번쯤 이제 생각을 해보고 좀 연구 좀 해보시라,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댓글을 남긴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마지막에 이제 댓글을 하나 남겼는데요. 태조 이성계가 언제 조선을 건국했나요? 저는 이제 명나라가 건국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석성이라는 분을 제가 검색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 석성이라는 분은 명나라 관료 병부상서 석성이라고 검색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분이 이제 조선복장을 입었다. 그것을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병부상서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병부상서는 병부의 장관으로 어느 나라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한다. 고려시대의 정삼품의 관직이었다. 이런 내용도 보이고, 여기에 연역을 보면 고려, 조선 이럴 때 이제 사용했는 그런 직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서의 장인, 상서 또는 판서 이런 내용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보여주고, 1298년 충성왕이 이제 일시 정권으로 장악해, 이런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김덕진이라는 분도 있는데, 고려정기 병부상서 겸 344, 우금 병사 이런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부상서라는 말이 이게 조선이나 고려시대 우리 선조들이 이제 사용했는 직책인 것을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임진왜란을 검색을 했는데요. 임진왜란은 1992년 선조 20년 전국 시대가 끝난 도요토미 정권 지하에 일본의 조선이 이제 침략한 그런 전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교정국하고 이제 지휘관을 명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정국 분명히 조선하고 명 참가했죠. 그리고 일본하고 싸운 전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군 이렇게 나오죠. 조선의 이제 깃발이 이런 8개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도끼이죠. 자, 검은 바탕에 우주를 이제 형성하는 그런 이제 도끼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아래쪽에 쭉 내려가 보면은 여기 위쪽에는 이제 조선군의 이제 이름을 볼 수가 있고, 자, 명나라 군의 이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명군이라고 분명히 여 나오죠. 자, 그리고 황제는 만력제라고 나오고, 지부가 병부상서, 석성이 여 나오죠. 병부상서 석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병부상서라는 게 조선의 그 직책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병부상서 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선택해가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현재 석성이라고 명나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석성은 성현 미상은 앞전에 제가 댓글에 이제 복사한 내용과 이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게 바로 여기서 이제 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99년 명나라의 문신이다. 장안, 공진, 혼원, 동천, 북진내, 동명현의 출신이다. 여기 보면 출신 장소가 산둥성, 등민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둥성이면 우리 보통 구글 어스로 이제 보면은 이 부분이 되죠. 자, 구글 어스 보면 산둥성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산동이라고 하면 이쪽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현재 이분은 한반도 출생이 아니고 분명히 대륙 출생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명나라라고 하니까, 자, 이분은 명나라 이제 관료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석성은 1559년 진사가 되고 이가 급사중에 발탁되었다. 만력초에 제기하여 예부시랑, 병부상서 등을 지났다. 이 예부시랑이 이것도 조선에 사용하는 그 직책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병부시랑도 똑같습니다. 예부시랑 당시에는 자신의 부인 유씨를 구해준 역관 홍순은과의 인연으로 조선의 종계 변무도 이제 해결해 주었다. 조선의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 홍순은이 구원병을 청하여 석성을 만력제에게 조선으로 이제 출병을 청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만력제가 이분을 이제 조선으로 이제 파견했다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달래는 것으로 일본 국왕에 봉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실패한 뒤 석탈간짐이 하옥되어 1599년에 옥사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다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이것은 명나라군의 이제 관료의 이제 이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거는 예전에 제가 임진왜란을 다루면서 한번 제가 이제 보여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름 보면은 석성, 형계, 송홍창, 이여송. 자, 이여송도 이분 또 보면은 여기 명나라 말기의 장수로 여기에 보면 조선계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인데 명나라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배설을 이제 지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여성 2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여성을 이제 살펴보면 명나라 말기의 장수로 임진왜란 때 파견된 명나라 장군의 한 사람으로 요동 철령이 출생인데 여기 조선계이면서 본관은 성주 이시라고 전한다. 후일에 농서 이시의 시조가 되었다. 이분은 명나라에 기여한 조선인 출신의 명나라 요동 청병관 이성양의 아들로서 이영의 5대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자, 이여성이 이분 이거 임진왜란 하면은 엄청 유명하지 않나요? 자, 이분이 이제 조선에 이제 파견해 와가지고 여기서 조선이란 건 한반도 조선입니다. 파견해가 임진왜란에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명나라 말기의 장수다. 즉 명나라인이다. 이제 근데 이분이 이제 조선계이다. 조선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본관이 성주이시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 요 이름을 보면은 앞전에도 이거 드렸지만 송창, 이엽송, 심유경, 양호, 장세자, 이염애, 조승훈 이거 다 조선 사람 이름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름하고 똑같은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무슨 성일 이런 이름을 사용하나요? 중화인민공화국 이런 이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발음 자체도 다르고 이름 표기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에 출정해 있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조선인인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명나라 이거 석성이라는 부분은 이 초성화입니다. 여러분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자, 이 복장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조선 복장 맞죠? 이거 조선 복장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자,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조선 복장 맞는지 아닌지. 자,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요거 보이시죠? 요거. 자, 일본이 남긴 임진왜란의 해본 태압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해본 태압기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영상에 이제 강의를 많이 했고 이게 임진왜란 당시에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한 이제 그런 삽발을 남겼다. 지금 만화적인 이미지 형태의 이제 이 책자를 남겼다. 그러나 이 책은 1700년대에 이제 그려진 그런 이미지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자, 이미지에 보이는데 여기에 조선 여인의 이제 복장을 볼 수가 있고 남성의 이제 복장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일본군의 복장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지가 작은 게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자, 확대를 해가 살펴보면 요 분이 요거 위에 머리 빡빡 깎고 왼쪽 어깨에 보면 이렇게 울룩덜룩한 이렇게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분은 분명히 일본인 복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보면 여기에 일본인 병사가 긴 창을 들고 현재 이제 장군으로 예상되는 이분이 이제 말을 타고 그 뒤를 이제 달려가면서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현재 보시는 이것은 일본군의 복장이 정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그려놓은 것이 이제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위쪽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 건물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건물 안에서 여성이 이제 2명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위쪽에 한 여성은 이제 창문으로 이제 얼굴을 이제 내비추고, 이 아래쪽에는 한복 입은 여성이 있습니다. 자, 요 복장 형태 분명히 조선시대 여성의 복장 맞지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한번 봅시다. 여기 이분은 남성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여기 상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장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형태의 이제 복장이 이제 조선의 이제 복장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남성의 복장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휘권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또 여기 외줄 형태의 이제 또 지게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줄 형태의 지게는 한반도의 지게 형태가 아니라 중국 대륙의 지게 형태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네 사파를 보면 좀 이상한 그림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봐도 좀 이상하지요? 자, 그러면 이게 해본 태극기의 내용이 맞는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위쪽에 보면은, 자, 여기에,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여줘야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해본 태극기 요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남긴 책이 맞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양한 이제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은 그림 형태가 위쪽으로 건물이 이제 솟구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자, 여기도 보면은 건물이 위쪽으로 다 솟구치게 다 그려놨습니다. 자, 이런 건물 형태는 한반도에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자, 여기다 보면 위쪽으로 다 솟구쳤잖아요. 자, 이렇게 처마 끝이 위쪽으로 솟구치는 형태는 중국 대륙 남쪽 지방, 즉 난징, 남경 부분에 그것이 이런 형태의 건물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자, 후미정음 은혜본에 보면은 좀 황제가 계신 곳이 그것이 강남이고 그리고 상담으로는 강남이고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다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예전에 제가 많이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일본을 이제 그려놓은 그런 이미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해본 태학기 제가 다운로드 받으라고 주소까지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흘림체로 써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보기 상당히 어렵죠. 자, 여기에 또 한 그림을 보고 있는데 이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붉은색으로 이렇게 채색을 약간 해놨는데 요거 일본 요거 장교 맞지요? 자, 임진왜란 분명히 한반도 조선에 침략했는 거 맞잖아요. 자, 여기 오른쪽에도 저 일본 요 병사 요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
한 분이 이제 조선의 갈조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거 익선관을 이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익선관이 아니면 요거는 이제 간복이라 보면은 다른 이제 모자 형태인데, 요 복장을 보면은 분명히 요거 조선 복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해 볼 만한 게 안쪽에 보면은 또 요런 것이 보입니다. 자, 여기 이파리 요 보이시죠? 여기 나무 식물이 하나 보이는데 이것도 파초입니다. 파초. 자, 여기 이제 엄청나게 그려져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자, 여기 식물 이거. 자, 이 식물이 파초가 되겠습니다. 자, 조선 선비들이 종이 대용으로 이제 이 파초의 이파리를 사용해가 여기에 이제 붓글씨 연습을 했다는 그 따뜻한 지방에만 서식하는 이제 파초가 됩니다. 여러분들 한반도에 파초가 있나요? 자, 여러분들 앞마당에 이 파초나무를 한번 심어가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한반도에서 기를 수 있는가? 한반도에서 이 파초를 이제 길렀다, 이 서식하고 있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은 선비들이 이 파초 잎퍼리를 사용해가 붓글씨 대용으로 사용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파초가 아주 잘 자라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 또 환경이 이제 조성되어 이 파초 나무를 이제 키울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파초가 서식하는 지역만이 바로 조선이었다. 즉, 조선의 본국이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삼태극이 보이네요. 자, 요런 형태의 이제 삼태극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본 선박이나 뭐 일본 건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요거는 배겠죠. 형태가 뭐 배가 아니면은 뭐 다른 건물일 수도 있는데 요거는 선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런 이제 삼태극을 이제 그려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또 다른 것도 하나 또 보여드릴까요? 자, 요것도 해본 태학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쪽수가 14페이지인데 또 보여줄까요? 자, 여기 해본 태학기 요것도 적혀 있죠? 자, 페이지 14페이지라고 했으니까 제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도 또 복장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가 현재 작으니까 조금 더 확대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분명히 조선이라고 적혀 있죠. 조선 수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 잘 안 보이시나요? 더 확대해 드릴까요? 자, 조선노수군, 조선노수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본어로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자, 이미지가 조금 더 큰데 조금 더 축소를 한번 해보죠. 전체 이미지를 보시고 난 다음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우측에 보면은 여기에 자, 요 군을 볼 수가 있죠. 자, 조선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요 군들은 조선 복장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조선군인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지역은 분명히 조선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똑같은 한복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자, 이분이 이제 같은 한복이 이제 되겠습니다. 저 비교해 볼까요? 앞전의 사진하고. 자, 앞전에 제가 페이지를 이제 몇 페이지를 봤죠? 자, 요것이 되겠는데, 자,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일본 이제 군을 볼 수가 있고, 여기 이제 한복 입은 사람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또 한복 입은 사람 보이시죠? 자, 이미지가 너무 크니까 약간 이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이미지의 여성의 이제 복식이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자, 요거는 젊은 여인으로 보이는데, 자, 등기머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 댕기 머리를 하고 있다면, 자, 이분은 아직 결혼을 하시지 않은 그 처녀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쪽에 보면 또 다른 여성이 보이는데 어머니인 것으로 확인되고, 왼쪽의 남성은 아버지인 것으로 확인되죠. 자, 그렇다면 이 복장은 조선의 군 관료의 이제 복장인 것을 알 수가 있고, 현재 이 두 분의 이제 여성은 조선시대의 이제 복장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서파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왼쪽에 이 이미지의 이제 여성들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동일 이제 복장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아래쪽에 이 남성도 이제 조선인의 이제 복장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 외줄지게를 하고 있는 이분도 바로 조선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선이라는 지역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그런 지게를 사용했는 게 아니라, 즉 등에 매는 지게 형태를 사용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어깨에 매는 형태의 중국식 지게를 사용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이미지 형태를 보면 조선의 한 양반집의 내부를 이제 보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현대식 여기에 이제 식물을 이제 기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화분 아닙니까? 이 화분은 뭐 서민들은 뭐 기르기 힘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양반 기수 잘 사는 집안에는 이런 식으로 방안을 꾸몄다, 이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이제 식탁 모양 요거 보이시지 않나요? 요거 다 중국식 식탁 형태 아닌가요? 자, 우리나라는 문화가 자식 문화 아닌가요? 이 문화 형태는 중국식 식탁과 그 자식 문화가 되겠습니다. 좀 이상하죠? 자, 이 그림 보면은, 자, 또 하나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영상 촬영하면서 이런 거는 이제 보여주지가 않았는데요. 오늘 이제 매림 역사 문화 TV 때문에 이거 다 보여주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림을 이제 통해 가지고 여기 이제 책자에 보면 이제 문서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요런 내용도 이제 같이 이제 분석을 해 가지고 이제 올리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제 복잡한 문자를 제가 혼자 하기에는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림 위주로 이제 설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이미지를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고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똑같은 이제 그림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자, 요거 조선 여인 이거 복장 맞지요? 분명하지요? 자, 왼쪽에 또 이미지가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남성의 이제 복식이 보이는데, 요런 형태의 이제 복식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쪽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나요? 여기는 뭐, 제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자는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뭐 다 찾으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한자 이런 거에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요거 이제 무슨 글자인지 뭐 아시겠습니까? 이게 한국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문자가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뭐 이미지가 있다는 걸 이제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분명히 조선 여인 맞지요? 왼쪽에는 이제 딸로 보이고, 오른쪽에는 이제 어머니로 보이고, 이 앞쪽에 보는 이제 아버지로 보입니다. 자, 요 남성이 한 요 복장을 이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장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앞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요거 아닙니까? 요거.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 보이시죠?
자, 요 복장하고 이 복장이 똑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오른쪽에 이 남성이 쓴 요 모자 형태를 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이 모자가 이 모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자, 제가 조선시대 남자의 모자 이제 종류별로 모아보니 이렇게 검색을 해놨는데요. 요거 보이시죠? 요게 이제 사모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남자의 모자라고 합니다. 그래, 앞쪽에 이동해 볼게요. 자, 요거는 뭐라고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자, 이거는 흑림이라고 합니다. 가스테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흑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 흑림이라고 이제 부른 것 같습니다. 요거는 백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초립이라고 하고 요 아래쪽에는 대패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삭갓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지삭갓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아래쪽 요거는 갈목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현재 요 보시는 이거는 전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요거는 요거 드라마 할 때 요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요런 거는 요것도 이제 전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조선시대에 무관이 사용하던 모자로 동물의 털을 이제 다져 만들었다. 그런 설명이 있으니까. 요거 이제 무관들이 쓰는 모자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원관이라고 되어 있고, 탕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저거는 방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요 모자지요, 요거. 탕건. 자, 왼쪽에 있는, 자, 명나라의 관료가 쓴 이 모자가 바로 탕건이 되겠습니다. 자, 탕건이라고 한번 봅시다. 원간 선비가 평상복에 착용하는 둥근 간모로 원건이라고도 한다. 말총을 엮어 만들었다. 탕건, 여기 탕건이 나오네요. 탕건은 말건을 덮는 모자로 그 위에 다른 간모를 쓸 수 있는 밑받침으로 착용했다. 말총으로 엮어 만들었으면 앞쪽이 낮고 뒤쪽이 높아 두 개의 턱이 집 모양이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건도 있는데, 그러니까 요 탕간은 이제 설명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요런 이제 조선시대 정자관도 있습니다. 자, 많은 이제 모자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네, 사이트가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요 모자지요. 탕건. 자, 왼쪽에 명나라 사신이 사용하고 있는 탕건이 되겠습니다. 바로 석성이라는 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남기 해본 태압기에 이분이 썼는 게 이게 바로 탕건이란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죠. 참 어이가 없는 그런 경우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조금 더 이제 축소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전체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식 문화 아닙니까? 자, 땅바닥에 이제 무릎을 꿇거나 팽개를 치고 있는 그런 자식 문화인데 여기 이미지에 보면은 이게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자, 이 문화의 형태는 우리가 기존에 배우던 한반도 조선의 문화 형태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런데 복장을 보면은 조선 복장을 이제 그려 놓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참으로 이상한 이미지 아닙니까? 자, 여기도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고려시대에 이제 복장을 이제 그려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매립역사문화TV에서 이렇게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이것을 확인을 해봐라. 자, 기존 사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확인을 해봐라.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자, 제 영상에 제가 일본이 남긴 해본 태학기의 내용과 명나라의 관료 복장으로 이것이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조선의 시기를 본다면 명나라, 청나라도 조선이라는 의미인데 인조가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했는데 그때 청나라 황제가 조선 왕이에요.
세태우 광서제가 조선 왕이에요. 중국어 쓰는 황제들이 조선 왕들이에요. 조선이 아편 전쟁을 했나요? 중국이 조선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왜 상해에 있었나요? 조선이 대륙에 있었다면 명청 전쟁이 아니라 금나라가 조선과 전쟁에서 이기고 만주를 떠나 자금청에 입성했다는 겁니까? 청나라에게 망한 조선 사람들은 어디 갔나요? 자, 이런 앞전에 제가 보여준 이미지를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형태의 역사관하고 완전히 180도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 보면 태종 이방원이 이제 여기 신비집이라고 신비 비사를 이제 불태웠다고 하는데, 그리고 단군 조선 역사를 말살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 명의조선이라고 하면은 이 한반도 태종 이방원이 불사조는 게 아니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럼 도대체 이거 뭔 이야기인가요? 예전에 조선사 펜스회를 거쳐가 일본이 우리나라 사설을 모두 모아가 불사질렀다고 하잖아요. 그때 태운 거 아닐까요? 그때 단군 조선 역사 다 지운 거 아닐까요? 그러면 태종 이방원이 이 단군 조선 역사를 불사질렀고 기록을 다 제거했다면, 그럼 조선 왕조에는 왜 이런 기록이 있나요? 자, 조선 왕조 태조실록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가면은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여기 세종실록도 있고, 뭐 세종실록이면 뭐 태종 이방원 이후에 이제 기록된 기록이죠. 여기 보면 단군이란 말이 다 나옵니다. 태종 이방원이 그러면은 단군 역사를 지웠다 그러면 여기에 왜 이런 기록이 실록에 계속 적혀 있나요? 조선은 단군은 동방에서 처음으로 천명을 받은 임금이요, 기자는 처음으로 교화를 일으킨 임금이오니 평양부로 하여금 때에 따라 제사를 드리게 할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태조실록의 한 내용인데, 자, 이런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평의사에서 한양으로 도읍을 정한 것은 아리기다, 이런 내용을 보면 여기다 우리나라는 단군 이외로 혹은 합하고 혹은 나뉘어져 각각 도읍을 정했으나 전조 왕씨가 통일한 이후 송악에 도읍을 정하고 자손이 서로 계승해 온다. 뭐 이런 내용도 보고, 단군이 가신 지 이제 올해이니 몇 번이나 이런 내용도 나오고, 이거 다 전시 단군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단군. 자, 평양은 단군과 기자가 이제 도읍을 세운 뒤로 서북 지방에 번영이 되었고, 이런 또 내용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토관을 설치하고 소더라 이름하여 그 이름이 중국에까지 알려졌다, 이런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군은 실로 우리 동방의 시조이니 마땅히 기자와 더불어 함께 한 사상에 제사 지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군의 역사를 다 지웠다는데 왜 이렇게 단군이 동방에 처음 나라를 만든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나요? 그리고 기자가 왜 나오나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내용을 하나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실록의 내용을 보면은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평양은 단군이 기자가 도읍을 처음에 세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평양 언급하고 있죠. 평양에서 단군이 기자와 같이 이제 도읍을 세운 그곳이다, 같은 곳이다 설명을 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영국에서 남긴 요거 청일전쟁의 이제 자료가 되겠습니다. 1894년에서 1895년도 영국에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보셨지만 제가 많이 이제 공개했죠. 자, 여기에 내용에 보면은 평양이라는 그 지명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현재 2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아래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은 여기에 있네요. 자, 오른쪽 편에 여기에 보면은
일청 평양 대격전이라고 분명히 평양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평양 전투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일전쟁 1894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청일전쟁 그러면 우리 보통 한반도에서 이제 벌어지거나 대만에서 이제 발생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그림 형태를 보면 북경 베이징에서도 전쟁을 한 것으로 분명히 그려놓고 있습니다. 옆에 보면은 북경성 이제 약도가 있는데 이것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죠.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평양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배우던 역사관으로 보면은 현재 북경에서 이제 일본이 청나라와 이제 전쟁을 했다는 거는 이것이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이제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제 영상에서 이 평양의 이제 지명을 두 개를 지도를 공개를 했잖아요. 한반도 평양하고 대륙 베이징에 평양 즉 대동강이 서해져 있는 곳이 이제 두 곳이다.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태종 이방원이 뭐 당군 조선 역사를 이제 말살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과연 믿겨지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신비지 신지비사라는 이런 내용을 태종 이방원이 이제 우리의 이제 당군 역사를 모두 말살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명이 이제 조선이었고 태조 이성계가 만든 나라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글쎄 이거는 이제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아닐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로 보면 우리나라 이제 학계들이 예전에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이 이제 조선사 편수를 이제 거쳐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이제 말살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이제 많은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록의 내용이 이런 하나의 역사 기록이 있는데 그 반대의 역사 기록이 또 다른 기록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 무엇인가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된다.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뭐 판단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하시겠지만, 저도 보면 실록이 이제 내용을 많이 이제 그 원문을 이제 보여주면서 설명을 이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이제 진실 역사인지 그것은 그 당시 이제 있던 분들의 이제 그분들만 아는 역사가 되겠죠. 뭐 우리는 이제 그때 산본이 아니 우리는 그때 이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세계사가 뭐 조작이 되었다 그러면 뭐 그때 살았는 분들이나 알지 뭐 나머지는 뭐 진짜 그 역사를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제 채널의 영상을 이제 보시고 나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